자기인식. 우리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말하면 무언가 어색한 느낌을 갖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은 왜 한국인들이 이런 인식을 갖는지에 대해 제3자적 관점에서 풀어낸 미국 뉴요커의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 코로나 대응의 안락함. 기고자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국적의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코로나는 소재일 뿐이고 기사가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한국인들의 자기인식인데요. 저는 역사적 통찰력도 보여주는 좋은 글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냐는 질문을 받을 때 종종 나는 제1세계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 말하곤 했다. 반 농담의 말이었지만 이런 대답은 최근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럴싸한 말이 되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항상 감탄하는 것들이 몇 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할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비롯한 주요 도시 인프라,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상의 작은 편리함 같은 것들이다. 지난 1월 말 한국 최초의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된 이후 코로나 관련 뉴스는 한국 매체에서 피할 수 없는 이슈였다. 매일 아침 내가 듣는 한국 라디오 시사방송에서는 국내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방송에서 다루는 범위를 해외까지 확장시켰다. 그 방송에서는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라 자부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 역설적으로 이 말은 한국인들 스스로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아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단면이다. 한국의 역동성은 팝뮤직의 끊임없는 창의적 생산, 사회 모든 부분에서의 연결성, 그리고 최근 보여준 미국 영화 시상식에서 이룬 성과들을 통해 그 일면이 드러난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모든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활기차고 인상적인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후질성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내 한국인 친구는 언젠가 이를 두고 국가적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후진사회의 부끄러운 특징으로 여겨지는 종류의 사고들, 예를 들면 2014년 세월호 같은 사건에서 촉발되는 컴플렉스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일제식민지 유산을 말한다. 마이클 브리는 과거 일본인들과 몇몇 한국인들에 의해 한국은 후진성을 타고났다는 부정적 선전이 폭격 수준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이 전에 없던 기차, 전화, 전기 등의 문명세계로 이끌었다는 논리들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의 결과로 심지어 진짜 한국적인 것들조차 수치심의 근원으로 비틀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코노미스트지의 전 한국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튜더는 한국을 두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한국은 특히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국가입니다. 라고 말이다. 이에 더해 그는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한국이 여러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더 길고 더 건강하며 더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낮으며 빈곤 속에 살 확률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한편 다사다난했던 현대 역사 동안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미국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 리의 단편집 드리프팅 하우스를 통해 한국인들의 삶과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단편집은 독재를 피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떠난 미스터 리의 이야기를 담았다. 떠나온 그들은 한국에서 매일 벌어지는 사건, 사고, 소식들, 1986년 최루탄 공격을 받는 시위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를 보면서 떠나기를 잘했다고 확신한다. 이후 한국이라는 국가가 번창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가장 똑똑한 유학생들이 몰려오고 영화와 기술 분야에서는 트렌드를 만드는 지금의 상황에서조차도 말이다. 오늘날 한국전쟁과 그 직후를 겪은 세대는 자선을 베풀던 시절의 미국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세계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열려있는 한국의 젊은 세대조차 내가 왜 궁극의 선진국인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폭력, 범죄율, 공중 화장실의 존재 등 가장 큰 미국의 도시들조차 갖지 못한 것을 한국이 가지고 있음을 구구절절 열거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냥 두 국가가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비교하기만 하면 끝난다. 물론 서울에서의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유령도시로 바꿔놓은 전반적인 봉쇄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확진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로부터 떨어져 격리되긴 하지만 손세정제, 마스크, 신선식품, 기타 필수품이 정부로부터 제공된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록다운, 치솟는 감염률, 추락하는 주가, 사라지는 화장지에 대한 소식과 소셜미디어의 글들. 이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바람잘 날 없는 고국을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이민자 미스터리가 된 기분이다. 이제 고개를 들어 내 주변에서 지속되고 있는 서울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바라본다.
학교, 공연장과 같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들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여전히 카페는 붐비고 거리와 공원은 마스크를 낀 온갖 세대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며 마트에는 휴지가 넘친다. 그리고 지하철에선 앉아가기가 참 쉬워졌다. 문득문득 갑자기 난 느낀다.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실은 바이러스 덕분에 나는 코리안 드림을 살고 있다고 말이다. 패배주의적 역사관에 기초한 부정적 자기인식. 이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수적 우월주의 역시 조심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일제전제의 패배주의는 털어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본의 무역보복,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위기가 자기인식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